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상의 거래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배우기 전에 유가증권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단기 매매 증권은 무엇에 속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재산권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사고 팔아야지 됩니다. 이런 증서를 나타낸 거를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어요. 자, 지분이라는 건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 어느 부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식입니다. 자, 주식은 그 회사에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그냥 배당을 받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식은 지분증권에 속하고 있고요. 채무증권이라는 건 무언가를 상환할 의무라든가 아니면 받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에는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채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고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사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유가증권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유동자산이 뭐였죠? 그렇죠. 1년 안에 사고 팔 자산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즉, 재무상태표 보고일 또는 현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거를 단기라는 의미를 써서 유동자산에 속한다고 얘기했을 때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또는 보유할 목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파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이거를 시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 잘 안 팔리는 주식은 금방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이런 거는 시장성이 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밑줄을 어디다 그냐?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밑줄 그시고 주식과 채권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자, 만기라는 거는 주식은 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식은 그 회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채권은, 국채는 나라에서 3년 있다가 상한 받으려고 발행을 한다. 상환할 의무를 가지고 발행을 한다. 그러면 3년 있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기가 나타나 있는 건데 이거를 만기 보유증권은 채권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다 밑줄을 또 거놓으시고 상환 금액이 확정 가능하거나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만기 보유증권 첫 번째로 분류할 때는 대부분 투자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왜? 1년 안에 사고 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만기 보유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구입할 당시에 샀을 때는 투자자산인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얘는 주식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럼 주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분법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는 투자 주식은 무엇이 있냐? 딱 한 가지입니다. 피투자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증권을 얘기합니다. 이때 몇 프로? 20%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거나, 즉 사고 파는데 장기간이 걸린다. 그러거나 또는 만기 보유증권 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주식과 채권은 무조건 다 어디로 가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갑니다. 즉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사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또는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주식과 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유가증권을 분류해 봤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 즉 구입했을 때를 얘기하겠죠. 구입 또는 뭐 매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구입 또는 매입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처음 매입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구입 가격 또는 매입 가격, 취득 가격 다 되죠? 이때 부대 비용이 있어요. 자, 부대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샀을 때 뭐 증권거래소나 또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샀을 때는 증권거래소가 발생이 되질 않지만 나중에 처분했을 때 또 생기니까 어쨌든 부대 비용은 주식이나 채권을 샀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부대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얘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즉 영업과 관련 없이 투자할 목적으로 내가 증권이나 주식이나 채권을 샀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영업 외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투자할 목적이었죠. 그랬을 경우에 주식회사 현주 상사의 주식 100주 액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는 액면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자, 얼마에 주고 샀어요? 6,000원 주고 샀고요. 주식 대금은 주식거래 수수료 1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그렇죠. 주식 100주니까 100주 곱하기 6,000원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는 게 딱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100주 곱하기 6,000원 해서 60만원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60만원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 수수료는 부대 비용이죠.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뭘로 정리해요? 수수료 비용인 영업외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대부분 영업외 비용은 900번대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900번대의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60만원과 만원, 그래서 61만원은 대변에 현금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또는 매입할 때 수수료 비용은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때 영업외 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라는 게 취득 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결산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평가시라고 얘기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공정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즉 공정가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때 공정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결산일 현재의 종가, 즉 증권거래소가 뭐 12월 27일 날 마감을 한다. 그러면 그 마감되는 그 종가가 있어요. 그 종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 이거를 공정가액
또는 시가, 공정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럼 평가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손해를 보는 액과 또는 이익을 보는 액을 평가손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요. 즉 손은 뭐예요? 손실. 그리고 이익은 이익.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또는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얘를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산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보유하고 있었대요. 자, 얘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겠죠. 그 주식의 50주, 장부가액은 30만 원인데 얼마로 평가됐어요? 35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짜리가 5만 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이 5만 원만큼을 평가 이익으로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이 증가가 하고요.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만 원으로 12월 31일, 즉 결산을 12월 31일 날 본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렇게 전표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산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50주가 장부가액은 30만 원인데 이번에는 얼마로 평가가 됐어요? 28만 원. 그러면 2만 원만큼 손해를 봤죠. 이 손해를 본 거를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만 원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익을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30만 원 보유하고 있는 거에다 5만 원이 늘었으니까 35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손해를 봤을 때는 30만 원에서 2만 원이 빠졌죠. 그래서 얘는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즉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는 이자를 받아야 되죠. 즉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이자,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자, 지분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뭘 받는다고요? 배당금. 그래서 주식에다가 배당금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 채무증권인 사채 또는 국채, 공채, 회사채, 지방채 이런 것들은 투자한 경우 뭘 받아요?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그래서 채권에는 이자.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제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뭘 받았어요? 배당금. 이때의 배당금은 현금 배당을 얘기합니다. 현금 배당금을 이야기해요. 자, 현금 배당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음을 확인하거나 통지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현금 배당금이 늘어야 돼요. 그러면 남의 주식의 배당금이니까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을 써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하는데 현금 배당금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예. 주식으로 배당하는 회사들도 많으니까. 자, 주식으로 받았을 때는 그렇죠. 배당금 수익이 아닙니다. 왜? 주식은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걸 팔아야지만 나중에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즉 전표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가증권 보유 명세서라는 게 이제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주식의 수량과 단가를 어떻게 해요? 새로이 계산하면 됩니다. 왜? 받은 주식을 그만큼 넣으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단가는 그렇죠.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건 뭘로 받은 것? 현금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 배당금 수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자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가진 경우,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서울의 회사채에 대하여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자,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이번에는 매매를 했습니다. 즉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을 때 처분 또는 매각 뭐 이런 말 쓰거든요.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거나 양도했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 매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네. 이럴 때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던 장부 금액하고 팔았을 때의 금액을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처분가액과 장부가격을 비교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때 처리하는 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익이 되겠습니다. 즉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을 때 이익을 받냐 손실을 받냐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주식을 사고 팔을 때 수수료도 있지만 거래세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부대 비용이라 그랬죠. 팔 때도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대 비용을 했을 때 요거는 처분 이익에서 빼거나 처분 손실에 더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주 장부가액 30만 원의 주식을 주당 얼마씩 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0만 원 주식을 7,000원에 처분했다는 건 30 나누기 50주 하니까 얼마가 돼요? 6,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익 보고 팔았나요? 그렇죠. 1,000원씩 주당 1,000원씩 이익을 받습니다. 즉 5만 원에 대한 이익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차변의 현금은 35만 원이 들어오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 금액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없앱니다. 왜? 팔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계정 과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5만 원에 대한 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다 라고 눈에 확 들어오죠. 50주 30만 원의 주당 얼마씩 팔았어요? 5,000원씩 처분했습니다. 30주 나누기 50주, 그러니까 30만 원 나누기 50주 하니까 6,000원이죠. 자, 6,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나요? 이번에는 5,000원에 팔았습니다. 1,000원 손해봤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죠? 자, 그런데 1,000원 손해본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뭐가 발생되냐면 주식 거래 수수료라는 게 10,000원이 생겼대요. 이 10,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자, 25. 25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10,000원을 뺐대요. 그럼 얼마 받아요? 24만 원. 현금으로 24만 원 받았습니다. 24만 원 받았고 나의 장부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그죠?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에서 24만 원 빼니까 얼마요? 6만 원이죠. 원래 처분 손실이 5만 원이었어요. 왜? 1,000원 곱하기 50원, 50주 하니까 5,000원이었는데 거기에
5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식 거래 수수료가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을 더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6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처분 시 매각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 즉 더하기 한다라는 의미가 맞지요. 자, 그래서 이익을 봤을 때는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를 빼면 되고 손실을 봤을 때는 그 손실 금액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득했을 때, 평가했을 때,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았을 때, 처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